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올해 이제 하루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내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올해 이 숙제는 좀 주고, 금융감독한테 좀 주고 가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부랴부랴 좀 영상을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이제 좀 나왔던 얘기고,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구독자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서 관심이 좀 많고, 사실 저한테 처음 박순혁 작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사실은 요 얘기하면서 이제 박순혁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박순혁 작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도 듣긴 들었는데, 이제 저한테 가장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박순혁 작가를 이제 언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미나게 이제 바라볼만 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이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팔린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면서, 그분은 이제 모 회사에 아주 중역을 맡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파이낸스, 즉 CFO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한번 들어봐라. 한번 하면서 그 박순혁 작가가 요즘에 공매도 척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그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팔린 게 바로 그 얘기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 신문사에 나온 기사를 봤다는 거야. 그 신문사는 그 신한증권이라는 게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박순혁 작가 영상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CFO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얘기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 수가 있냔 말이야 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쉬쉬하면서도 참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변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는 것보다 참 어설펐다 이거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빌려서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대주주 주식은 팔면은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서없게 일을 하고 전산도 안 돼 있고 그냥 수기로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감옥 가 있는지도 일단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주주권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을 무차익 공매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본인도 모르는 주식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내용이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신문은 삭제되고 내려졌고 신한증권이라는 이름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신한증권은 이제 그 주문을 위탁한 회사가 이제 신한증권인 겁니다. 그 이동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을 매도를 한 거죠. 공매도를. 그것도 이제 무차익 공매도인지 이제 무차익 공매도로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왜? 본인이 없는데 어떻게, 당연히 무차익이겠죠. 본인이 감옥 가 있는 사람 거를 팔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빌리겠어요? 이제 그런 입장인 거니까 완전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걸 이제 에코프로에서는 이거는 해킹이다. 해킹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건데, 이제 바로 이제 그거를 경찰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의뢰를 한 거지. 근데 해당이 이제 신한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도 망신당하니까, 무슨 해킹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해킹이면 지금 신한증권 주식 개판나고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해킹이 아니다. 그거 누가
길거리에서 이동채 회장 거 신분증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뭐 계좌를 터가지고 그걸 그 사람이 위조된 어떤 계좌를 가지고 본인이 허위 매도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그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제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정확하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누구 애들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뭘 들으면 딱 이게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신문에 난 그 내용을 읽은 사람은 당연히 이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동채 회장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채 회장 주식이 팔린 것을 이제 다 안 거야. 그 CFO들은 다 안 겁니다. 뭐 웬만한 그 주식 전문가들도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업계는 이미 다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는데 그거를 이미 소문이 딱 났는데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주식이 팔렸고 그게 신한증권이라는 것도 한번 올라갔고 소문이 다 났는데 다시 이제 신한증권 내려가고 그 기사도 이제 조정이 됐어. 수정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못 본 것처럼 하라는 거지. 뭘 어떻게 금융감독원에서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나운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주식이 팔렸는데 근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못 밝히고 있고 그게 이제 뭐 IP가 홍콩 쪽인데 뭐 이런 정도만 막 검사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마치 지금 국회 정무위에 불법 공매도 처벌 및 방지 특별법 그러니까 개정안 이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똥 싸는 것처럼 똥 싼 바지에 똥 싼 것처럼 지금 이것도 지금 민기적거리는 것처럼 지금 이동채 회장 주식 매도건도 지금 뭔가의 어나운싱이 없는 겁니다. 어나운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두 가지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하나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하나는 이제 국회에 줬죠. 국회에 줬고 금융감독원에는 뭘 줬냐면 그 방금 개정안 이제 빨리 조속히 하라 내년에 그거 이제 제가 정무위 국회의원들한테 불법 공매도 처벌 및 방지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에는 조속히 처리해 달라. 지금 한 달 됐다. 지금 계류된 지 한 달 됐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 제가 속지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 원장한테 금융감독원이죠. 이제 원장한테 보통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원장한테 보내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문을 보낸 거지. 영상 공문을 어떻게? 정치 테마주 작전 세력 있을 거다. 작전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을 해서 감시하셔서 적발되면 처벌해 달라. 이거 한번 얘기하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동채 회장 주식 매도권에 관련돼서 지금 사람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통신만 나오고 있고 본 사람들은 본 사람대로 지금 기사 본 사람들은 신한증권 분명히 봤는데 신한증권 얘기는 없고 신한증권은 길거리에서 주순 신분증으로 계좌를 튼 사람이 그 계좌에서 허위 매도를 해가지고 걸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해킹을 했다는 쪽은 에코프로 쪽은 해킹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해킹을 한 사람들은 저번에 이제 박순혁 작가도 얘기하잖아요. 그 해킹을 했으면은 왜 뭐 25억만 매도를 하려면 이동채 회장 주식이 지금 몇천억이 있는데 몇천억이 있는데 뭐 25억 정도만 매도하는 바보가 어딨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리고 그 돈도 안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킹했다는 주장도 뭔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액을 해킹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해킹했으면 돈을 가져가야지 가져가지도 않는 건 또 뭐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이거를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계좌를 터서 허위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 남의 신분증 가지고 계좌가에 두고 그거 가지고 매매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증권사가 그렇게 허술하냐 이 부분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도 누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 얘기를 이제 왜 안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여쭙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일반 국민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뭐 인터넷에 다 지금 도배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금융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그렇게 막 신문지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갔고 실제로 주식이 팔렸고 그러면 그거를 가장 이제 먼저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잖아요. 뭐 경찰한테도 물론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금융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책임지고 수사를 해야 될 또 그 유관부서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엣지 있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글로 이렇게 뭐 어떻게 블로그 올린 거는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잖아요. 사실 뭐 누가 안 보면 그만이고. 근데 지금 이 영상이라는 것은 또 이 영상을 이제 얘기하는 어나운싱 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지식이 없고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는 아니니까 결국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이해가 간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저는 그냥 듣고 그리고 제가 읽고 제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얘기해 달라는 어떤 의뢰를 듣고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공식적인 채널인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좀 엣지 있게 설명을 해달라. 지식인들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엣지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 영상을 지금 제가 내용 증명처럼 이렇게 발송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기관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거 지금 사건이 인지가 됐고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사건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거나 범죄 사실에 의심되는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 그러니까 지금 범죄 사실이 의심이 되잖아. 예? 그렇죠? 그게 뭐 횡령이든 아니 해킹이든 아니면 뭐 허위 한마디로 이렇게 명의 도용을 해서 불법 계좌를 만들어서 명의 도용을 해서 허위 매매를 한 이 부분도 결국은 상당히 큰 중죄인데 대한민국 같이 어디서 모든 30m 거리로 CCTV 다 달려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전산화돼 있고 공무원벽으로는 모든 게 전산화돼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위탁한 증권사도 뭐 그게 이제 신한증권이라면서 그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신한금융지주라 그러면은 넘버 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금융사라면 상당히 금방 본인들이 이 내부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 텐데 본인들이 일단 해킹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 본인 그 대형 금융사에서 증권사에서 이게 해킹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전산실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지. 저도 금융사에 있어봐서 아는데 금융권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전산을 싼 거를 안 써. 상당히 비싸게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해킹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명의도용이냐? 그럼 명의도용은 누가 한 거냐? 그럼 명의도용 한 사람은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왜? 그때 그 계좌 틀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신분증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름이 나올 거고 누군지 그러면 그 사람을 밝혀달라 이거지. 그게 뭐든지 얘기가 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공매도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허위 위조를 해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해서 주신 걸 가지고 허위 매매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걸 밝혀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박수영 작가 말 맞다나 그냥 이게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든 아니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완결 딱 끝이 나는 어떤 그 부분을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거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정무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어정쩡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지금 그걸 하겠다고 모든 금융감독원장하고 금융위까지 다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나와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지금 저기 한 달째 저기 앉아 있는 건데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자동으로 해당 상임위에 심의가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는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 법안 개정안 건을 지금 그렇게 딱 발목 잡아놓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이상한 걸 떠나서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 자체를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동철 시장 주식 지금 매도된 것이 지금 언제 얘기인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뭔가 좀 정확하게 어나운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 청문회도 솔직히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국회 청문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어떤 그 정부 기관이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못해. 예를 들면 그게 검찰이 수행을 못하든 경찰이 수행을 못하든 금융감독원이 수행을 못하면 당연히 국민의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거를 대신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국민청원을 해서 넣든 아니면 몇 명이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든 아니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요청을 하든 하여튼 그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서 의견을 내서 교섭단체를 통해 가지고 청문회 하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증권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나운싱이 없다는 거는 이건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위 해서 OECD 국가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나라에서 그냥 이걸 그냥 유야부야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얘기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말 가기 전에 내년엔 꼭 그걸 어나운싱 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